에이, 저녁은 편하게 먹어야죠. 고기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고 그 순간 당신은 병을 선택한 겁니다. 잠들기 전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이 병의 씨앗이 됩니다. 91세의 의사로서 저는 매일 건강 상담을 하며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합니다.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저녁 한 끼가 수면, 혈압, 당뇨, 심지어 뇌졸중과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와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저녁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남성 김석순 씨는 낮에는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매일 밤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설친다고 호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늦은 저녁 식사 플러스 과일찌개 국물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밤 8시 이후 식사하는 노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35%더 높았고 야식이 수면 중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잠든다고 해서 몸도 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잠든 밤 당신의 내장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91살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밤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루 중 저녁은 좀 여유 있게 먹어야지. 과일도 좀 먹고 찌개도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병을 키우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밥 먹고 바로 과일 먹기입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은 전혀 다릅니다. 식사로 이미 올라간 혈당에 과일 속 당분이 한 번 더 덮치면 췌장은 과부하 상태로 인슐린을 무리하게 더 분비하게 됩니다. 특히 밤엔 몸이 회복하려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바로 복부비만, 지방간 그리고 수면 중 고혈당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과일은 오전 중 공복 혹은 점심 간식으로 드시고 밤에는 절대 피하십시오. 절대 피해야 할 두 번째 습관은 저녁마다 찌개 국물 마시기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물입니다. 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마다 다리가 붓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붓고 심하면 고혈압이나 심장 이상까지 오게 됩니다. 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3숟갈 이하로 딱 제한하십시오. 세 번째로 정말 안 좋은 습관은 8시 이후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아마 이건 제일 많으실 겁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씻고 쉬면서 8시, 9시에 저녁 드시는 분들.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생체 시계는 6에서 7시부터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데 그 뒤에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독소로 남게 됩니다. 특히 늦은 식사는 위산을 자극하고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되지 않아 속쓰림, 식도염, 심지어는 심장 부담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저녁은 최소 잠들기 3시간 전, 늦어도 7시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사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도 바로잡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과일은 오전으로, 찌개는 건더기만, 저녁은 일찍 가볍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제 눈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 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은 건강식입니다. 그러나 건강식이란 말은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저녁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고혈당이 찾아옵니다. 그때 췌장은 인슐린을 2번 분비하게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췌장은 지치고 혈당 조절 기능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곤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당뇨 전단계 공복혈당 이상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밤에 혈당이 오르면 수면 중에 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새벽에 잠을 깨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만성불면으로 이어지고 결국 낮 동안 집중력,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는 없었지만 밤마다 포도를 습관처럼 드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피로감, 손저림, 두통 이런 증상이 반복돼서 찾아오셨습니다. 원인은 밤마다 먹던 그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지만 타이밍이 틀리면 좋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찌개 아주 익숙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찌개 건더기만 먹습니다. 국물은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 어떤 경우에는 90%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찌개 한 그릇 국물을 다 마시면 1500mg, 많게는 2000mg까지도 나옵니다. 이미 하루치를 저녁 한 끼로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고령자일수록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결과는 밤마다 다리가 붓고 아침에 손가락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심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밤새 숨이 차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죠.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찌개 국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74세 할머니가 늘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우시고요. 그런데 새벽에 자주 어지럽고 심장이 쿵쿵 뛴다고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2알 먹어도 조절이 안 됐는데 찌개 국물 줄이자마자 바로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8시 이후 늦은 저녁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싶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건강이 무너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몸은 오후 6에서 7시부터는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체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게다가 위장은 아직 소화 중인데 사람은 누워 자게 되죠. 이때 생기는 문제들이 위산 역류, 속쓰림, 복부팽만,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 장애입니다. 노인에게 수면은 생명입니다. 밤에 푹 자지 못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밤 식사는 복부비만, 고지혈증, 혈관경화,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성 치매의 주요 루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일, 찌개, 늦은 식사 모두 한 번 했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반복될 때 그게 병을 만드는 루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젊을 땐 버티던 습관도 노년에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저녁 한 끼가 건강을 만들 수도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 한 끼, 그 한 국자, 그 한 시간 차이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마다 반복되는 세 가지 습관이 어떻게 몸을 무너뜨리는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은 오후 6에서 7시까지 마무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함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회복과 정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건 91년을 살아온 제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몸도 같습니다. 오후 6에서 7시 이 시간을 지나면서부터 음식은 더 이상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복부비만, 내장지방, 혈압 상승, 혈당 불균형, 그리고 뇌혈류의 질 저하. 저녁 식사는 무조건 6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십시오. 식사량도 아침이나 점심보다 30% 줄이십시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몸이 아침에 덜 붓고 밤에 더 깊이 자고 하루의 피로가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 또는 점심 간식으로 옮기십시오. 과일이 건강식이라는 건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먹느냐가 건강을 가르지요. 저녁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지방 축적 유발제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당을 써야 할 근육은 쉬고 있고 혈류는 느려져 있으며 장기의 대사 능력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때 먹는 당분은
그대로 췌장을 압박하고 간에 지방을 쌓으며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주고 하루의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먹으면 과식도 줄이고 소화도 원활해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과일은 아침의 선물이지 밤의 위안이 아닙니다. 국물은 3숟가락 이하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십시오.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저도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매일 끓여주셨습니다. 따뜻하고 정겹고 우리 밥상의 뿌리와도 같은 음식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 되어 보니 그 국물이 나를 지켜주기보다는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물엔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오래 끓일수록 조미료가 들어갈수록 염분 농도는 배 이상으로 진해집니다. 신장은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고 심장은 그만큼 혈압을 올려 순환을 유지하려 합니다. 결국 야간 고혈압, 새벽 두통, 그리고 부종으로 나타나죠. 찌개나 국은 국물은 3숟갈 이하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 조그마한 변화 하나로 심장이 훨씬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후 15분 산책, 이것이 혈당 조절의 열쇠입니다. 운동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식사 후 15분 산책, 이 짧은 행동 하나가 혈당과 혈압을 크게 바꿔줍니다. 걸을 때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직접 흡수합니다. 그 결과 췌장의 인슐린 부담이 줄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죠. 또한 식후 걷기는 위장 운동을 도와주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도 예방해줍니다. 산책이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슬리퍼 신고 집 근처 한 바퀴, 아파트 복도 10분 왕복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저녁 이 습관 하나로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 물도 최소화하십시오. 야간요 예방,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밤에 소변을 참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 두세 번씩 깨는 야간요가 흔해집니다. 잠이 끊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피곤하고 낮에 졸리게 되죠. 저는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아주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입안만 축일 정도로만 마십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저녁을 쉬어보십시오. 가끔은 저녁을 생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저는 소식 데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늘 쉬지 않습니다. 장이 쉬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만성질환이 쌓입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 저녁을 거르고 따뜻한 차 한 잔과 사과 반 개 혹은 견과류 한 줌으로 마무리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의 가벼움에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 국물 한 숟갈을 줄이느냐, 밤에 언제 물을 마시느냐, 이 작은 것들의 차이가 10년 후 나를 만들고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 당신의 혈관, 당신의 뇌, 당신의 장기를 조용히 지켜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저녁을 건강하게 먹어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밤은 병을 키우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1년 뒤 당신의 건강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정보를 꼭 주변 부모님, 형제, 자녀들과 공유해 주세요. 과일, 찌개, 늦은 식사. 표면적으로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조용히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병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지를 뼛속까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과일을 먹게 되면 이미 식사를 통해 올라간 혈당 위에 과일 속 포도당과 과당이 한 번 더 쌓입니다. 이중 상승입니다.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은 추가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밤에는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저녁부터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분은 근육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간으로 이동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간 수치가 상승하고 혈액 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과 함께
당뇨병이 서서히 찾아오게 됩니다. 이형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병은 눈을 멀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발가락을 절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전신 질환입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만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췌장은 생각보다 더 지쳐 있습니다. 다음은 국물찌개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찌개, 그 맛과 향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이 찌개 국물에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습니다. 찌개 한 그릇의 국물에는 1200mg에서 2000mg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일 나트륨 섭취 기준은 성인 기준으로 2000mg 이하입니다. 한 끼로 하루치를 다 먹는 셈이죠. 문제는 나트륨은 체내에서 단순히 짠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에 따라 수분이 혈관 내로 유입됩니다. 혈관 속 피가 늘어나고 그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상승하고 심장은 과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방이나 심실이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전도계가 무너지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입니다. 두근거림, 숨참, 실신, 심하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국자, 두 국자, 그 찌개 국물이 심장의 리듬까지 어지럽힌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물은 3숟갈 이하로 줄이십시오. 그 세 숟가락이 심장을 지켜주는 선입니다. 마지막은 늦은 식사입니다. 저녁 8시, 9시에 식사하는 습관.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 흔한 일이죠. 하지만 몸은 그 시간에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후 6에서 7시가 지나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고 위장의 소화 능력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넣으면 위는 음식과 위산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밤을 맞이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누운 자세 때문에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 결과 목이 쓰리고 기침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잠든 상태에서 숨이 턱 막히는 수면무호흡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은 단순히 코를 곤다거나 중간에 깨는 수준이 아닙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야간 두통, 피로감, 기억력 저하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수면무호흡이 동반된 상태였고 공통된 원인은 저녁 9시 식사였습니다. 늦은 식사는 당신의 장기를 쉬게 하지 못하고 밤새 몸을 싸우게 만듭니다. 그 습관 하나로 위, 폐, 심장, 뇌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병은 한 끼 잘못 먹었다고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사가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몇 달, 몇 년을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경고할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결과가 당뇨병이고 심장질환이고 수면장애이며 당신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병들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제는 몸에게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속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녁을 9시에 먹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특히 퇴근이 늦으신 분들, 식사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 자주 하시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식으로 조정하기, 늦게 드시더라도 무조건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절반 이하, 단백질 위주로. 현미밥 반 공기, 계란찜, 삶은 채소, 된장국, 건더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후 15분 걷기 실천, 식사 후 바로 누우시면 위산이 올라옵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위장 활동이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세요. 주방에서 거실까지 왕복 20번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바꿀 수 없다면 내용을 바꾸십시오. 언제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과일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밤에는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저녁 디저트로 과일 안 먹으면 허전하다고 하시죠. 과일은 분명 건강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밤에 먹는 과일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당분으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과분비 지방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반복되면 지방간 당뇨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은 오전 공복, 점심 간식으로 옮기기, GI 지수가 낮은 과일 위주로 섭취하기, 사과, 배, 블루베리, 자두, 딸기, 하루 과일 섭취량 100g 이하,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마다 포도, 바나나, 감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꼭 한 번만 일주일만 끊어보십시오. 잠의 질이 바뀝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국물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요. 이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국물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하세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찌개 국물 속에는 소리 없이 혈관을 공격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렇습니다. 맑은 국, 대체, 무국, 양배추 된장국, 애호박국처럼 나트륨이 적고 건더기 위주인 국으로 바꾸기, 국 없이 먹는 밥상 훈련, 반찬을 촉촉하게 조리하거나 밥에 들기름 한 방울 넣어 부드럽게 섭취, 조미김이나 묽은 나물로 식감 살리기. 처음엔 어색해도 3일만 지나면 입맛이 변합니다. 국물 없이 먹는 밥상,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건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갱년기 여성분들께서 자주 호소하시는 부분입니다. 밤에 공복감이 심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게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래처럼 드세요.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캐모마일, 생강차, 꿀을 넣은 미지근한 물 등 위장도 진정되고 심리적 안정도 함께 옵니다. 단백질 간식, 삶은 계란 반쪽, 두유 100ml, 아몬드 4에서 5알, 혈당을 천천히 올려 안정적인 수면 유도. 단,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의 응급 처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녁 식사 시간 자체를 앞당기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운동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이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걷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헬스장도 못 가고.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장소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곳에서 가능한 만큼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초간단 실내 루틴 3가지. 계단 2에서 3층 오르내리기. 집이나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왕복 2회. 혈액순환 플러스 심박수 안정. 스탠딩 다리 들기 30회. 다리 한쪽씩 들고 10초 유지. 하체 혈류 자극 플러스 균형 감각 향상. 팔 벌려 뛰기 1분. 집안에서 TV 보며 가능. 전신 열 순환에 도움. 식사 후 단 5분만 움직여도 혈당과 혈압은 다음날 검사 수치에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바꾸기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안 바꾸면 그 대가를 내 몸이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건강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늦게 먹더라도 소식하기, 국물 줄이기, 과일 타이밍 바꾸기. 그 한 가지가 당신의 건강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 나이에 저는 여전히 혼자 밥을 짓고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저녁을 어떻게 드세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먹는 저녁 식단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아직 소화를 감당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마지막 구간이죠. 이때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택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 섬유질이 풍부해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고등어구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심혈관 보호가 식단의 핵심입니다. 무나물, 수분이 많고 자극이 적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소화 효소를 자극해 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 국물 제외. 된장은 발효식품이지만 국물은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건더기만 먹습니다. 양파, 미역, 두부 등 저염식 건더기를 중심으로 구성하죠. 이 식사는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먹고 나서 부담이 없고 2시간 후엔 소화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 덕에 저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식단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담되 전체적으로 가볍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늦게 먹거나 속이 약간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밥을 생략하고 반찬만 먹습니다. 이건 제 몸에게 오늘은 쉬자는 뜻입니다. 달걀찜,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단백질과 콜린이 풍부해 간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채소볶음, 당근, 버섯, 애호박 같은 재료를 들기름이나 참기름 약간만 써서 볶아 먹습니다. 자극은 줄이면서 풍미는 살리죠. 숙주나물, 삶은 브로콜리,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사량은 줄여도 포만감과 장운동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밥이 없으면 어색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 3일만 지나면 몸은 바뀝니다. 밥 없이도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가 부담스러울 때 한두 끼는 이렇게 반찬 위주로만 드셔보십시오. 속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예 저녁을 쉬는 날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제 소식데이입니다. 이건 단식이 아닙니다. 배를 비우는 날도 아닙니다. 장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장을 쉬게 한다는 건 곧 전신의 염증을 줄이고 대사 부담을 줄이며 세포 재생을 돕는 일입니다. 사과 반개, 섬유질과 비타민C, 그리고 저혈당 지수 덕분에 혈당을 안정시키며 가볍게 포만감을 줍니다. 견과류, 오알, 호두, 아몬드 등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과 뇌에 좋은 지방입니다. 밤에 소량 섭취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생강차, 체온을 올리고 위장 활동을 조절해 줍니다. 때론 캐모마일 차나 꿀 넣은 따뜻한 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날만큼은 냉장고도 불도 켜지 않습니다. 식사는 마음까지 비우는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속이 텅 비어 있을 때의 상쾌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녁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장기를 쉬게 하는 시간이다. 먹는 것보다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주일에 하루는 식사도 쉼표를 찍어야 한다. 여러분, 식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약이 되는 식사를 선택합니다. 건강은 절제의 반복에서 생깁니다. 그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숙함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릇에 담는 양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국물은 3숟갈 이하로, 과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밥 잘 먹고 잘 자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밤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몸을 살릴 수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 이후 잠들기 전 그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병을 쌓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 유튜브, SNS 보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죠.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수면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특히 LED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송과선에 작용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이게 억제되면 잠은 늦어지고 깊이는 얕아지며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원래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 위에 스마트폰 빛까지 더해지면 잠을 아예 놓쳐버리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 새벽 2시까지도 잠이 안 와요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밤 11시부터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셨더군요. 스마트폰 끊은 지 일주일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전자기기 대신 종이책 혹은 조용한 음악으로 뇌를 전환시키십시오. 스마트폰은 침대 옆이 아닌 거실이나 부엌에 두고 주무십시오. 뇌는 빛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화면을 끄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TV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먹는 간식입니다. 우리는 TV 보며 뭐 좀 먹자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는 보고 입은 먹는 가장 위험한 패턴이 시작됩니다. TV를 보며 간식을 먹을 때 뇌는 음식을 섭취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집중이 시각 자극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결국 포만감이 늦게 오고
필요 이상의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밤에 먹는 간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과자, 떡빵, 라면, 과일, 이건 전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야간 인슐린 과다 지방 전환을 유발합니다. 74세 여성 환자 한 분, 체중은 정상이었는데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상하다 싶었죠. 알고 보니 매일 밤 TV 보면서 고구마나 떡을 드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TV는 식사 중에 절대 켜지 마십시오. 간식을 먹더라도 앉아서 집중해서 드시고 양을 정해놓고 드십시오. 최고의 저녁 간식은 따뜻한 물, 삶은 달걀 반 개, 아니면 견과류사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TV는 소리로만 틀어두고 눈은 감고 있으면 휴식이 됩니다. 하지만 입까지 같이 움직이는 순간 그건 야간 폭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 자려고 샤워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밤 10시 이후에 뜨거운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타이밍과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열을 식히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깨어나는 신경입니다. 이게 작동하면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뇌는 깨어나게 됩니다. 결국 샤워 후에는 몸은 더 예민해지고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올바른 샤워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는 잠들기 최소 1시간 30분 전에 마무리하십시오. 물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온수로 하십시오. 샤워 직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바디로션이나 마사지로 진정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는 잠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몸을 식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먹고 보고 씻는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그 스트레스가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잠들기 전 30분, 이 시간은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식사보다 중요한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스마트폰, 간식, 늦은 샤워, 이것만 조심해도 당신의 회복력은 분명 2배로 올라갈 겁니다.